이재명 대통령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욕을 위해서 국익을 훼손하는 자들을 매국노라고 부른다. 사욕을 위해 국익을 훼손하는 중인 이재명 대통령에게 묻겠습니다. 개혁신당은 외교가 국익과 직결되기 때문에 정부 여당이 실책을 하더라도 공개적 비판을 자제해왔습니다. 그러나 이번 사태는 더 이상 침묵할 수 있는 수준을 넘었습니다. 대통령이 인용한 제이비니어라는 계정이 대체 어떤 계정인지 아십니까? 이스라엘보다 북한을 더 신뢰한다며 김정은을 추앙하는 계정입니다. 미국을 사탄의 나라라 부르고 이스라엘을 미국 납세자 돈을 빨아먹는 폰지 사기라고 주장합니다. 친북, 반미, 반이스라엘입니다. 대한민국에 속한 자유진영의 가치를 송두리째 부정하는 계정이고 이스라엘 외무부도 공식적으로 허위정보 유포로 악명 높은 계정이라고 지목한 바 있습니다. 국정원이 감시해야 할 계정을 대통령이 구독하고 인용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은 2년 전 사건을 지금 벌어지는 일인 양 조작한 영상을 검증도 없이 공유하면서 위안부와 홀로코스트까지 끌어들였습니다. 이게 국익입니까? 사욕입니까? 그 뒤에는 이스라엘이 수교 64년 만에 처음으로 강력한 규탄을 쏟아냈는데 물러서기는커녕 실망이라며 기싸움을 키웠습니다. 이게 국익입니까? 사욕입니까? 가짜뉴스에 절여진 대통령이 정세 판단을 잘못하면 어떻게 되는지 우리는 계엄 이후 2년간 뼈저리게 보아왔습니다. 가짜뉴스에 속아 계엄을 선포한 대통령을 끌어내렸더니 가짜뉴스에 속아 외교전쟁을 선포한 대통령이 왔습니다. 환단고기 같은 위작을 문헌이라 부르던 대통령이 이번에는 극단주의 프로파간다 계정의 영상을 외교의 근거로 삼고 있습니다. 환단고기는 에피타이저였고 이번 사태가 메인 요리입니다. 디저트로는 또 어떤 가짜뉴스를 들고 나오실지 기대됩니다. 대통령의 손가락이 가벼워질수록 대한민국의 국격은 추락합니다. 호르무즈 해협이 위협받는 이 시각에 가짜뉴스를 손에 들고 이스라엘과 기싸움을 하는 것은 5천만 국민의 에너지 안보를 도박대에 올리는 것입니다. 이 우격다짐을 당장 멈춰야 합니다. 사욕을 위해 국익을 훼손하는 중인 이재명 대통령, 그만하십시오. 외교 리스크가 최고조에 달한 이 엄중한 시점에 이재명 대통령은 SNS에 이스라엘 관련 게시물을 올리며 이해하기 어려운 외교 참사를 자초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0일 중동 지역 전장으로 보이는 건물 옥상에서 병사 3명이 사람을 발로 밀어 아래로 떨어뜨리는 장면이 담긴 게시물을 개인 SNS에 공유했습니다. 해당 게시물은 이스라엘 군이 팔레스타인을 고문한 뒤 지붕에서 떨어뜨렸다고 주장했고 이재명 대통령은 이에 대해 유태인 학살이나 전시 살해나 다를 바가 없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러나 해당 영상은 2024년 9월에 발생한 사건으로 이스라엘 군이 작전 중 이미 사망한 팔레스타인인 시신을 건물 아래로 떨어뜨리는 장면이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스라엘 내에서 관련 조사와 조치까지 이뤄진 사안이었고 이번 중동 전쟁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영상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이 엄중한 시기에 이를 다시 끌어와 이스라엘의 역사적인 비극인 홀로코스트까지 연상시키는 부적절한 비교로 소비한 결과 이스라엘 정부는 즉각 용납할 수 없다며 사실상 적대국에나 사용하는 수위의 공식 항의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외교 리스크를 관리해야 할 대통령이 오히려 이유를 납득하기 어려운 갈등을 스스로 만들어낸 것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논란이 확산되자 각국의 주권과 보편적 인권은 존중되어야 한다며 다시 SNS를 통해 반박하는 글을 올렸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앞뒤가 맞지 않은 수준을 넘어 스스로의 행위와 정면으로 충돌하는 명백한 자기 부정에 가깝습니다. 이재명 정부는 이란 신정 정권이 반정부 시위를 유혈 진압해 3만 명 이상의 사망자가 발생했다는 관측이 이어졌을 때도 사실상 침묵으로 일관해 왔습니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북한 주민에 대한 인권 침해 실태를 담은 북한 인권 보고서 발간은 중단되었고 북한 인권법 시행 9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민주당의 반대로 이사 선임조차 이뤄지지 않아 북한 인권재단은 출범조차 못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권 당시 탈북자를 강제 북송한 충격적 인권 범죄에 대해서도 이재명 대통령은 늘 침묵해왔습니다. 보편적 인권을 일관되게 존중하지 않은 것은 과연 누구입니까? 북한 인권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못하면서 보편적 인권 운운하는 것입니까? 결국 이재명 대통령이 퍼뜨린 가짜뉴스의 비용은 국민께 전가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한인 회장은 이번 사안을 두고 대통령이 아니라 야당 대표처럼 행동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현지 교민들이 감당해야 할 불안과 부담을 호소했습니다.
외교적 판단의 결과가 해외에 있는 우리 국민과 기업의 위기로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무인기 논란 당시 북한의 사과부터 언급했던 이재명 대통령은 이제는 가짜 뉴스에 근거한 경솔한 발언으로 이스라엘에 사과를 해야 할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이스라엘에 공식적인 사과를 하는 것은 국격과 정치적 부담을 고려할 때 결코 가벼운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나 적어도 이재명 대통령은 본인의 잘못된 SNS 발언으로 인해 불안과 부담을 떠안게 된 이스라엘 교민을 비롯한 우리 국민께는 분명히 사과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재명 정부의 성공과 6.3 지방선거 승리,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서 승리에 도움이 되는 일만 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세계 평화와 인류 보편에 갇힌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입장에 대해 강력하게 지지합니다. 교황도 이란 국민 전체에 대한 위협은 용납 불가다. 민간 기반 시설 공격은 국제법 위반이자 증오, 파괴의 징표라는 입장을 표명하셨습니다. 이제 우리도 세계 평화에 대한 우리의 자주적 입장을 천명할 지위에 올라섰습니다. 대한민국의 외교 정책이 정쟁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 대해서 왈가왈부한 몇몇 부적절한 입장에 대해서는 유감스럽습니다. 대한민국 외교사의 한 획을 그을 이재명 대통령의 입장을 강력하게 지지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